자, 그럼 두 번째 부정한 대가를 볼게요. 부정한 보수는 대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 대가는 여기 특정적, 포괄적, 불문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불문한다까지 찍으시고, 자, 밑에 판에 나와 있죠. 특별한 청탁이 있으면 요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얘가 단순수레째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냥 빨간색으로 직무에 관하여 이 관계만 있으면 뇌물죄는 인정되는 것이다. 그치? 옆에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을 필요가 없고, 검은색이네요. 검은색으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특정된 것일 필요까지도 없다. 즉 뭐다? 특정적, 포괄적, 불문한다. 그래서 이런 지문이 나오는 겁니다. 이 판례도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글표 하나 쳐두시고요. 자, 그 다음도 출제가 잘 됩니다. 1번에다가 별표 쳐보시고요. 역시 빨간색으로 전체적 대가관계이면 됩니다. 빨간색입니다. 그 밑에도 전체적 포괄적이면 됩니다.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전체적 대가관계가 있으면 되는 것이지 청탁이 있든 없든 개개 직무행위와 대가관계 있을 필요가 있든 없든 또 그 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 됐죠? 그리고 밑에 2번도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돈을 받았다면 그 금원수수가 어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를 특정할 수 있든 없든 상관없이 직무활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정치인들 같은 경우나 그 이상급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직무활성을 상당히 폭넓게 인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번을 읽어보시고 4번 갑니다. 4번도 출제가 잘 되죠? 별표 칩니다. 자, 앞에서 많이 보았던 것인데요. 자,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돈을 받은 것이 직무행위의 대가의 성질도 있고요. 직무 외의 이 행위의 대가의 성질도 있어요. 근데 이 양자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을 때는 빨간색으로 전부 다 뭐가 된다? 빨간색입니다. 전부가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봤어요. 자, 밑에 2번입니다. 정치자금, 선거자금 명부로 돈을 받았는데 이 정치자금, 선거자금이 대가로서의 성질을 띠고 있다면 이것도 뭐가 된다? 뇌물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그 돈 중에는 순수한 정치자금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가 뇌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가 뭐가 된다? 뇌물이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그 일반에서 해결했잖아. 직무행위 성질과 직무의 성질이 있는데 양자가 불가분적 결합되어 있을 때는 전부가 뇌물이다. 그런 취지로 2번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죠? 똑같죠? 빨간색 전부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 다음 밑에 정치자금의 기부행위 나왔네요. 자, 나왔는데 자, 이 정치자금 기부행위가 어떻대요? 유리한 행위를 기대한다든지 그에 대한 사례로서 이루어졌다면 그래서 이것이 공무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질을 가진다면 이 정치자금 기부행위도 뭐가 된다? 뇌물이 된다. 이런 말이 됐죠? 순수한 의미도 좋긴 좋은데 항상 대가성이 인정되면 100% 그건 뇌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부정한 보수여야 됩니다. 자, 밑에 보시게 되면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것이든 아니든 간에 돈을 받아서 어디다 썼습니까? 돈을 받게 되면 그 자체가 뭐가 돼요? 기수가 되는 거예요. 기수가. 그 후에 그 돈을 가지고 식대를 썼던, 홍보비를 썼던, 회식비를 썼던, 휴가비를 썼던, 행정비용을 썼던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부 다 뇌물이다 이 말이에요. 자, 밑에 사교적 의뢰를 할지라도 그렇죠? 사교적 의뢰에 약소한 돈이 액수가 크지 않아요. 그냥 인사치료를 받은 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대가로서의 성질을 띠게 된다면 이것도 뇌물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밑에 나오죠? 밑에 판에도 별표 한번 쳐보세요. 여기도 보시게 되면 역시 사교적 의뢰란 말 나오지? 그치?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직무 관련해서 받게 되면 이것도 뇌물이다. 그리고 이번은 총론 죄수론할 때 배우는 것인데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위가 있다. 일정 기간 반복하 행해지고 있다. 피법도 동일하다. 그랬다면 포괄일제가 되는 거. 그쵸? 어느 하나의 요건을 못 갖추게 되면 경합범위 돼버려요. 근데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춰졌기 때문에 포괄일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국외 송출 허가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었는데
국외 송출을 부탁받고 그러니까 증빙할 수 있다는 거죠. 7만원 동그라미. 의 주식이 뭐냐면 술과 음식을 말해요. 7만원짜리 밥 한 끼 얻어 먹은 거예요. 이것도 뭐다? 대가성 인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교적 의뢰로 받았다 할지라도 접대받았다 할지라도 이것도 뇌물이다 하고 봤습니다. 자, 밑에 조속한 설립 인가를 위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2차례 걸쳐서 식사를 제공했잖아요. 식사 동그라미 이것도 뇌물이다. 이거 받아먹으면 안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다 김영란법 위반이 되지만 김영란법 위반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형법상 자체에서도 이런 것 자체가 형법상의 뇌물로 걸린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나 추구 의무로 낸 것을 사후에 전달받았을 뿐이라면 그것은 뇌물이 아니다 이렇게 봤네요. 개인적으로도 친분관계 좀 있고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었기 때문에 뇌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익도 보죠. 이익. 자,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 욕망을 충족시켜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적 이익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익은 재산적, 비재산적, 현존하거나 확정적일 필요가 없고 장차 기대할 수 있는 기대이익이라든지 조건부이익이라든지 불문하고 전부 다 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볼까요? 예. 자, 양복, 자동차, 승진시킨다, 해외여행한다, 그치? 무이자로 금원을 차용한다는 것도 좀 봐두시고 이 순간에 정교 나오네요. 정교 자체도 뇌물이다 하고 본 거죠. 시가 앙 등이 예상되는 이 주식을 받으면 이것도 뇌물인 거예요. 그다음에 일정한 영업 보장을 하는 이런 투자 같은 경우도 뇌물이 될 수가 있고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해요. 자, 로스쿨 검사 사건 이거 별표 쳐보시고요. 여기서 1번에 뇌물죄라고 하는 것은 쭉쭉 나오지 일체의 유형 무형적 이익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성적 욕구의 충족 동그라미 이것도 뇌물이다. 유사성교도 동그라미, 성교 동그라미 전부 다 뇌물이라고 봤어요. 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판례 나오네요. 자, 이 판례 별표입니다. 제일 중요하고요. 제일 출제가 많이 돼요. 자, 1번을 보시게 되면 역시 일체 유형 무형적 이익을 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 기회 동그라미 참여 기회를 얻는 것도 이것도 뇌물이다. 그럼 기수는 언제일까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뇌물이다 했는데 이 죄의 기수는 언젠가요? 기수는 언제다? 빨간색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 종료시 참여 행위 종료시가 바로 기수다. 이익을 보든 안 보든 간에 행위가 종료가 되면 이때 기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색깔 칠하세요. 색깔 칠하시면 돼요. 워낙 출제가 잘 돼요. 자, 이때가 아닙니다. 자, 밑에 보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이득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뭐다? 여전히 기수다. 이득을 얻었든 얻지 않았든 그 이득 취득시가 아니라 행위 종료시가 기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3번을 보시면 뭐가 나와 있나요? 액수 미상이 프리미엄이 예상되는 프리미엄이 예상되는 아파트 한 채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뇌물이라는 거예요. 자, OX 판례입니다. 자, 1번 판례 보면 프리미엄 동그라미 이것도 뇌물이 되고요. 자, 뇌물로 공유된 수표가 수수 후에 부도가 났다. 부도가 난 것은 기수 이후 문제고요. 일단 수수를 하면 기수가 됩니다. 뇌물죄가 성립하죠. 자, 직무 관련해서 장래 시가항 등이 예상되는 채비지 지분을 받았다는 거죠. 장래 시가항 등이 예상된다. 이 예상되는 것도 자,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4번 가보면 자동차를 뇌물로 제공했을 때 등록 원부에 뇌물 수수자가 그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말인가요? 리스 차량이기 때문에 그래요. 리스 차량이기 때문에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겠죠. 자, 그랬다면 자, 자동차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됐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처분 권한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 리스 기간 동안 차량을 마음대로 타고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때는 차량 자체를 뇌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자, 이 판례를 잘 받으시는데 이 비교 판례까지 같이 받으세요. 이 비교 판례는 뭐냐면 이 판례도 똑같이 리스 차량입니다. 자, 리스 차량인데요. 자, 이것은 리스 기간이 지금 만료됐거나 또는 리스료 연체로 종료됐기 때문에 차량 회사에서 승용차 반환을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때는 이 공소외인이 이 반환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그때는 마음대로 차량을 끌고 다닐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때는 승용차 자체가 뇌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4번 판례는 뭐다? 리스 기간이 유효할 때, 유효할 때는 이제 유효하다는 얘기죠. 유효하기 때문에 차량을 마음대로 타고 다닐 수가 있는 것이고, 그때는 차량 자체가 뇌물로 보지만 밑에 비교 판례처럼 이런 사정일 때는 뇌물로 볼 수가 없다. 자, 5번입니다. 토지 교환, 토지를 맞교환하는 거죠. 토지를 맞교환하는 것도 그 맞교환하는 그 토지가 향후에 개발이 되면 큰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는 그 무형의 이익을 얻었다라는, 이것도 바로 무형의 이익도 뇌물이기 때문에 이것도 뇌물로 받습니다. 자, 6번 판례 보죠. 6번 판례. 자, 갑은 누구냐? 갑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 설계자이자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그랬습니다. 이 조합장이라 했죠. 이 사람은 공무원이 아닌데 이 업무 처리하다가 돈을 받게 되면 형법상의 뇌물죄를 준용을 해버려요. 그래서 뇌물죄를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뭐 앞에 이 앞에 조합 앞 여기도 마찬가지죠. 재개발 주택조합의 조합장, 이 사람도 업무 처리하다가 돈을 받으면 뇌물죄로 처벌합니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자, 다시 한번 6번을 보면, 자, 을에게서 시공사 선정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을로 하여금 갑회사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 체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계약 체결하면 이 사람은 보험계약 수수료를 받겠죠. 수수료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뇌물수수죄로 이 피고인이 기소됐는데 왜 기소되었을까? 뭐 뇌물 받은 게 있나? 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을이 뭘 받았어? 을이 보험계약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갑은 그것을 받게 해주는 지위를 취득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이 이 모집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이 지위나 기회가 바로 뭐다? 뇌물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때 뇌물 가치는 모집 수수료 상당이 된다. 뭐 이건 중요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뇌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자,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필요적 몰수 추징 조항이 있죠. 자, 조문 봅니다.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입니다. 받은 뇌물은 수수지, 수수. 그 다음에 공할 금품은 뭔가요? 이건 약속이지. 근데 뇌물죄는 행위 태양이 세 가지인데, 수수, 요구, 약속. 근데 필요적 몰수 추징 조항에는 요구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수수하고 약속만 있잖아요. 조문 자체에. 요구라는 것이 없죠. 그치? 그래서 쭉 내려오시면 여기 대상을 보세요. 자, 받은 뇌물 또는 뇌물의 공할 금품이라 했기 때문에 수수하고 약속만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요구만 했을 때는 본죄가 되지 않는다. 고 봤습니다. 요구만 했을 때는 몰수 추징이 안 된다고 봤습니다. 자, 그 판례가 어디 나와 있는가요? 자, 밑에 판례 나와 있지? 파란색으로 요구하였으나 요구에다 세모 쳐보세요. 즉각 거부하여 특정되지 않아서 몰수할 수 없으므로 결국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즉 요구만 했을 때는 뭐가 안 된다? 몰수도 안 되고 추징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위에 판례가 중요합니다. 별 붙여보세요. 자,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하는 것이다. 특정 물건에. 그쵸? 특정 물건에 대해서 몰수를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를 전제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특정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치?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세모 쳐볼까? 특정되지 않은 거 세모 치시고, 그랬을 때는 몰수도 안 되고 추징도 안 된다. 그쵸? 그러니까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어요. 뇌물을 100만원을 받았는데 그 100만원이 밝혀진 것만 그것만 쏙 빼서 몰수 추징을 하는 것이지, 100만원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 통장에 있는 돈 싹 다 빼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치? 개인 재산권 침해이기 때문에 뇌물로 밝혀진 것만, 특정된 것만 쏙 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올라가시고, 자, 뇌물의 몰수와 추징이 필요적이다. 자유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법 제48조의 특칙조항이다. 그렇죠? 형법 제48조는 임의적 몰수 추징이지, 근데 각칙에서는 필요적입니다. 됐고,